네, 맥형입니다. 맥형의 보이는 라디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읽고 바로 인사이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월 1억 매출 수익률 20% vs 월 매출 5천 수익률 30% 매장, 이렇게 두 개의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밑에 설명했습니다. 개인 매장이나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어떤 게 더 좋을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와 달리 수익률이 좀 더 높죠. 왜냐면은 뭐 로열티 내는 게 없고 또 본사가 가져가는 그 물류 수익이 없기 때문에 개인 매장이 수익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브랜드 파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맹비라는 걸 받는 이유가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픈하면 쑥쑥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특별한 홍보나 광고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의 경우 월 1억을 팔았을 때 수익률 20%, 개인 매장의 경우 월 5천을 판다 가정했을 때 수익률 30%. 어떤 게 낫냐? 수익에 대한 결과값만 계산해 보면은 1억의 20%는 월 2천만 원, 근데 5천의 30%는 월 1,500만 원. 개인 매장이 수익률은 높지만 합산 수익은 어떻게 보면 매출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인 수익은 프랜차이즈가 더 높죠. 근데요, 이걸 염두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세금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세금이 뭐 부가세만 내나요? 우리가 부가세 신고한 걸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약간 좀 머리가 아픕니다.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의 할증, 뭐 전기요금 할증 붙듯이 더 무섭게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 1억 나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많이 내고 나면은 느끼시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성실 신고 대상 기준이 연매출 7억 5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12억 정도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해마다 11억, 10억, 9억, 8억, 7억 5천 이렇게 떨어졌는데 쭉 계속 떨어져서 뭐 6억대까지도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전 매장을 어떻게 보면 법인 사업자처럼 성실 신고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맥형 같은 경우는 진즉의 성실 신고 대상자입니다. 거기에 법인에서 받는 또 급여도 있죠. 또 각종 나가서 프리랜서로 뭐 페이도 받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성실 신고 대상으로 되다 보니까 이번에 작년치 소득 기준으로 1년에 소득세가 1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세율 구간 10%가 되다 보니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세금 체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공동사업자를 넣어서 매출을 쪼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이분은 미리 이걸 미루어 짐작하셨네요. 주 1회 정기 휴무? 아니다. 휴무 없이 풀영업. 이유는 정기 휴무 시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고 성실신고 의무 대상자 여부에 영향이 미칠 경우를 막기 위해서 매출을 누락한다는 게 아니라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휴무를 만들어서 인력을 줄이면서 매출을 성실신고 대상자 7억 5천의 기준에 안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저는 사실 이 매출에 대한 선택지 개인이냐 프랜차이즈냐 를 보고서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출 1억과 매출 5천, 저는 사실 개인 매장 매출 5천에 수익률 30%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성실신고 대상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월 매출 1억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좋은 브랜드 선택하면 1년을 평생 찍을 것 같나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100년, 강아지는 15년, 브랜드는 5년 산다고요. 5년 사는데 내가 1, 2년 차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1, 2년 있다가는 이제 쇠퇴기 진입하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찍을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그렇게 내가 잘 되면 놔두냐고요. 우리 고깃집이, 우리 술집이 잘 되면요 옆에 고깃집 술집 들어옵니다. 닭구이 잘 되면 옆에 들어옵니다. 경쟁이 들어오면 나눠 먹기를 하죠. 그러면 1억의 평균 매장 매출을 찍던 게 경쟁 매장 출연 혹은 쇠퇴기 진입으로 매출이 빠질 때 500만 원, 1000만 원 빠질 것 같죠? 아니요. 높은 매출일수록 급하락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5천만 원 평균 매장 매출은요 막 1000만 원씩 잘 안 떨어져요. 500, 400, 700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져야 1000만 원? 정말 운영을 못하는 경우야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매출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상권의 수요가 되는 거고요. 1억이라는 거는 찾아오는 수요까지 했을 때 1억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수요가 우리 매장 안 가고 경쟁 점포로 간다고 했을 때 매출 떨어지는 거는 이 하락폭이 크다라는 거죠. 그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월 매출 5천, 수익률 30% 개인 매장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월 매출 5천, 개인 매장이 뚜껑 딱 열었을 때 5천 찍으면 좋죠. 실질적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은 30% 수익률 괜찮잖아요. 근데 뚜껑 열었을 때 이것도 현실 불가능한 게 개인 매장이, 개인이 초보 창업자가 뚜껑 딱 연다고 5천만 원 그냥 바로 찍힐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매출을 5천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이걸 선택한 거지, 개인들 장사 경험 없는데 수익률 30% 보고 내가 문 열면은 잘 되겠지 하고서는 열었다가 한 달에 500, 1000만 원씩 적자 나봐요. 진짜 여기 한강 가깝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가맹비를 주더라도 안정된 브랜드를 빨리 선택해서 하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개인 매장 도전하는 거 추천. 근데 아무 경험 없이 개인 매장 바로 시작하는 거 수익률 30%에 현혹돼서 가맹비 나가고 로열티 나가고 물류 수익 가져가는 거 너무 아깝고 주기 싫어서 개인 매장 선택한다? 이거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신중하게. 저는 그래서 경험을 쌓고 개인 매장 오케이. 무조건 처음부터 개인 매장은 매출 5천 만들기 쉽지 않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질문이 약간 두 분이 보내주셨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손 덜 가고 객단가 10,000원짜리 장사. 아니다, 손 많이 가고 직원도 엄청 많이 써야 하는데 객단가 10만원짜리 장사다. 이것도 이제 인력난에 약간 현타 오신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분이 이렇게 했어요. 또 이자카야 기준으로 양 조금 여러 가지 시켜서 잔잔바리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판매, 가격은 약 8,000원에서 12,000원. 아니다, 플레이팅 예쁘고 고급 느낌으로 메뉴당 2만원 중반에서 3만원 중반 고단가 판매 전략 둘 중에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상권이 이 친구들을 이해해야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객단가 10만원? 좋죠. 근데 이와 같은 상권에서 장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객단가 10만원짜리를 팔려면요, 그 10만원짜리 사 먹을 수 있는 수요가 모이는 데 가야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10만원짜리 판다고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물론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해도 사람을 엄청 많이 직원을 쓰고 사람 관리가 어렵고 직원 구인이 어렵고 이런 거에 현타가 오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손 덜 가더라도 그냥 객단가 낮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만원짜리 국밥 장사할래, 이거죠. 저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손 덜 가고 객단가 만원짜리 장사를 하는데 대신 중요한 거는 위의 질문과 연결해서 잔잔바리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판매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객단가가 낮을 때는요, 점심 장사 되고 저녁 장사 안 되면 안 됩니다. 저녁 장사 되고 점심 장사 안 되면 안 됩니다. 점심부터 저녁까지 잔잔바리로 꾸준히 손님이 올 수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일례로 고양옥이 국밥이 10,000원 파나? 11,000원인가? 그 정도 국밥을 팝니다. 근데 원팩으로 다 들어오고요, 떠서 나가면 돼요. 주방에서 뚝배기 하나 놓고서는 떠서 나가면 끝입니다. 사람 많이 안 써요. 손 많이 안 가요. 근데 가서 보면은 점심부터 저녁까지 그냥 꾸준히 와요. 매출을 딱 찍어보면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팔아요, 밥집에서. 오히려 저는 이런 장사 할래요. 왜냐면은 사람 엄청 많이 쓰고 객단가 높으면 그만한 구성도 엄청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쓰는 건데, 요즘같이 특히 지방에서 위와 같은 장사를 한다, 지방 사람 더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할 수 있는 장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자카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잔잔바리로 파는 거는요, 8,000원, 12,000원짜리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내가 마케팅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어요. 수많은 손님을 목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팅 잘해서 2만원 중반, 3만원 중반 판다는 건, 이거는 정말 요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어야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플레이팅이 아니어야 돼요. 정말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해시키려면 브랜드 컨셉과 제품 컨셉이 제대로 결합이 돼서 진짜 일관성을 줘야지 마케팅을 통해서, 아무리 돈 없는 MZ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맛있는 거 먹기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맛있는 거 먹기 때문에 이 정도 소비력은 됩니다. 대신 단순히 금액만 놓고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금액 안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제품과 브랜드 컨셉이 일관성이 있고 이만큼 주고 팔 거냐,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플레이팅만 이쁘게 해서 팔 거냐. 또 이걸 놓고 보면 또 그냥 단순히 비싸게 팔면은 손님이 올 것 같지만 안 오거든요.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손님이 와야 되는데,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그만한 또 형태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장사하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이 많이 없으면 잔잔바리로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장사하는 게 맞죠. 근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자본을 좀 아끼고 C급지에 들어가서 뭔가 제품과 브랜드 컨셉을 일관성 있게 갖춰 놓은 다음에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서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 이것도 괜찮은 전략이죠. 얼만큼까지 노력을 하고 이와 같은 전략을 펼칠 거냐.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노력이 안 됐는데 무조건 비싸게만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저는 한 번쯤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몇 가지 발췌해서 맥형의 인사이트를 한번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와 같은 VS 항목들 많이 만들어서 주시면은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맥형이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듣고서는 아 맞다, 내지는 아 이건 나랑 좀 다른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대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다 여러분들 거 안 돼요. 일단은 부딪혀서 판단 후 부딪혀서 해보시고 그 결과값을 보고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노하우로 축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정말 대기만성할 수 있는 외식 사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엄청 빡세게 다들 일하셨을 텐데요.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랬지만 오늘 여러분들 기분만큼은 최고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 집에 가서 꼭 씻고 자야 돼요. 양치 치카치카.